자, 이제 2강의 6번째 시간 합니다. 6번째 시간은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우리 2강은 물리량을 공부하고 있는데 물리량은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이 됩니다. 스칼라 아니면 벡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칼라일 때 계산하는 방법, 이걸 연산 방법이라고 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방법과 벡터일 때 계산 방법, 연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스칼라와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물리량이라도 스칼라에 속한 건 다 똑같은 계산, 벡터에 속한 건 다 똑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물리 배울 때는 항상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합니다. 그러면 물리량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물리량이란 자연현상의 일부가 숫자로 대표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도 이 숫자가 어떻게 대표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칼라는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하고, 사실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크기만 갖는 물리량 그랬는데 이 크기가 바로 숫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이 하나 이상의 숫자로 대표되는 물리량 이렇게 정의하면 좋은데 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사실은 이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로 스칼라와 벡터를 나눠진다기보다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몇 개로 대표되느냐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스칼라와 벡터를 나누는 중요한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딱 숫자 몇 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숫자로 대표되는 물리량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 자연현상을 그 물체가 운동하는데 또는 물체가 존재하는데 어떤 차원의 공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벡터를 대표하는 숫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칼라 벡터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있고 스칼라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리 이 전체 공간이죠. 이 공간 3차원 공간에서는 스칼라가 한 개의 숫자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벡터는 3개의 숫자로 대표됩니다. 근데 2차원 공간에서는 어떠냐면 스칼라는 여전히 한 개지만 벡터는 2개의 이 숫자로 대표됩니다. 이 1차원 공간에서는 어떠냐? 스칼라는 한 개의 이 숫자로 대표되고 벡터도 한 개의 대표로 숫자로 대표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 공간은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 이 세 개까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4차원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도 공간과 똑같은 축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이 4차원 공간에서는 그러면 스칼라는 어떻게 되냐? 한 개로 대표되고 벡터는 4개로 대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벡터를 대표하는 숫자의 개수는 차원과 연관되는구나. 요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4차원 공간까지 살고 있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그냥 이 벡터의 차원을 그냥 더 확장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n차원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차원 공간에서는 n의 제로승계 이게 바로 스칼라이고 n의 1승계 이게 바로 이렇게 1차원은 1개, 2차원 2개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일반화시키니까 우리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n의 2승계의 숫자로 대표되는 양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런 물리량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텐서라고 부르고 그러면 n의 3승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오더가 3인 그런 텐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오더가 0인 텐서를 스칼라라고 하고 오더가 1인 텐서를 벡터라고 하고 오더가 2인 텐서를 텐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더가 3인 텐서는 그냥 오더가 3인 텐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오더가 높은 차원의 텐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에는 필요하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같은 고급 이론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을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원별로 이게 스칼라는 1개, 벡터는 3개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나눠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차원 벡터라고 하는
거는 1차원 공간에서 표시한 벡터죠. 그 1차원 공간을 우리가 기준계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준계를 정하고 여기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정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여기에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때 그 숫자 F 하나로 1차원 벡터를 표시하는데 이때 하나로 이 1차원 벡터를 어떻게 크기와 방향까지 다 표시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때 크기는 뭐냐면 F의 절대값, 그래서 부호가 붙었더라도 그 부호를 뗀 거, 이것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F의 부호가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 가지고 방향까지도 다 나타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1차원에서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 한 방향과 그 반대 방향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때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자동차가 갑니다. 그러면 있을 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플러스 방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플러스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자동차의 속력은 속도는 플러스 200km/h다 라고 하면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속력 200km, 시속 200km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이 자동차의 속도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00km/h, 시속 마이너스 200km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차원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까? 2차원 공간에서 먼저 기준계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때 숫자 하나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로 숫자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은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방향은 바로 요 x축 기준축으로 정한 거에서부터 각 있죠. 그래서 요 벡터의 방향을 표시하는 파이 요거 가지고 또 다른 숫자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숫자 2개에 해당한다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 2개를 다른 숫자 2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숫자로 표시하냐면 먼저 이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하는 거 이걸 x축이라고 한다면 숫자 1은 x축 방향의 성분이라고 하고 x축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x축으로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y축 방향의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y축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y축에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숫자 2개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숫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 이게 좀 혼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방법으로 표현한 거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표현한 거를 서로 연결시키는 연결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죠. 먼저 우리 이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거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f 코사인 파이 이렇게 하면 서로 연결이 되죠. fy는 어떻게 됩니까? f 사인 파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f는 어떻게 됩니까? fx의 제곱 더하기 fy의 제곱. 뭐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라는 각은 어때요? 탄젠트 파이가 fx분의 fy니까 여기에 탄젠트 위에다가 지수에다 마이너스 1을 한 거는 아크 탄젠트 이렇게 읽죠. 이거는 탄젠트 값이 fx분의 fy인 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이 fx분의 fy인 그런 값을 phi라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젠트 phi는 fx분의 fy가 되는 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차원 공간을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 자, 이렇게 우리가 오른손 좌표, 오른손 기준계로 이렇게 정해야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이 벡터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직육면체를 그리고, 자, 이렇게 요건 보조면입니다. 자, 여기에 원점에서부터 벡터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벡터의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기를 가지고 첫 번째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방향은 숫자 2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전차에다가 어디 목표물을 정하고 포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숫자 2개만 줄 것 같으면 그 포신의 그 움직임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쭉 간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릴 것 같으면 이렇게 숫자 2개만 줄 것 같으면 방향이 결정되죠. 여기서도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 되냐면 저기 Z축에서부터 젠각,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극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극각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평면에서 이렇게 드르륵한 거, XY 평면에서 한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방위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방위각을 줄 것 같으면 이렇게 방향은 숫자 2개로 주어지기 때문에 크기와 3차원 공간에서 크기와 방향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숫자 3개를 준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오른손 기준계로 이렇게 X축, Y축, Z축을 정했다고 한다면 각 축의 성분으로도 숫자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X축 방향의 성분, 여기라고 하고, 두 번째 숫자는 Y축 방향의 성분, 이거라고 하고, Y축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벡터의 끝에서 Y축에다가 내려가서 Y축과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은 Z축 성분, 세 번째 숫자는 Z축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벡터의 끝을 Z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서 그은 거죠. 이렇게 숫자를 3개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숫자 3개도 2가지 방법으로 구했는데, 이 2가지 방법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됩니까? 먼저 두 번째 그 숫자를 첫 번째 숫자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두 관계가 fx를 구하려고 하는데,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이니까 먼저 xy 평면에 내려간 그 길이, 이게 바로 f sin 세타가 되겠어요. 그 f sin 세타의 x축 성분을 하면 코사인 파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리고 fy는 xy 평면에 내려간 성분에다가 그 Y축 성분이니까 사인 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FZ 하면은 F를 Z축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냥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로 표현할 것 같으면 저 크기는 세 성분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세타는 저 세타를 볼 것 같으면 탄젠트 세타는 FZ분의 XY 평면에 근 성분이죠. 그래서 FZ분의 루트 FX 제곱 더하기 FY 제곱, 이것의 탄젠트 값이 세타와 탄젠트 값이 이것과 같은 세타가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여기서 파이는 가만 봤더니 fx하고 fy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값이 fx분의 fy인 각, 다시 말하면 아크 탄젠트 fx분의 fy가 파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칼라 벡터가 무엇인가, 물리량을 왜 스칼라 벡터로 나누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은 반드시 스칼라 아니면 벡터로 구분이 되니까 스칼라 벡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칼라 벡터를 대표하는 숫자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스칼라 벡터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스칼라는 한 개의 숫자로 대표되고 벡터는 한 개 이상의 숫자로 대표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이고, 왜 이렇게 구분했냐, 이걸 제일 먼저 배우냐 하면, 이게 바로 스칼라 벡터는 연산 방법이 다르니까 먼저 스칼라 벡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스칼라 벡터를 어떻게 연산하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물리량은 스칼라 벡터로 구분한다. 그리고 스칼라 벡터는, 물리량은 숫자로 대표되는 것인데 숫자가 하나로 대표되는 스칼라 또는 하나 이상으로 대표되는 벡터, 이렇게 구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